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1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배젖종자는 배젖종자와 같은 말은 배유종자죠. 배유. 그래서 이 종자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배유, 배젖종자, 무배유 종자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배유가 없으면 대신 떡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배유종자, 무배유종자로 구분하고요. 종류를 외우시면 배유종자는 백합과 가지과 벽과의 종류의 작물이 있고요. 무배유종자는 밭과 배추과 콩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배배가벼, 배배가벼, 그다음에 무배유종자는 무박, 배콩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하나씩 외워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5페이지에 이제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그림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벽과에 속하는 작물,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이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158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과가 참 어렵긴 해요. 자, 콩은요, 콩과 작물에 속합니다. 콩과 작물. 그다음에 유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채는 이제 배추과, 배추과와 같은 말은 십자화과입니다. 자, 해바라기는요,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이에요. 자, 밀은 우리가 밀가루 만들 때 쓰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이거는 벽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젖종자인 것을 종류를 알아셔야 되고, 자, 배젖종자는 백합과 가지과 벽과에 속하는 거, 무배유종자는 밭과 배추과 콩과, 거의 대부분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2번 종자 발화시에 지질대사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종자가 발화할 때 그 내부기관에 있는 물질이 분해가 돼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에 답은 이제 3번입니다. 리파아제. 리파아제 자체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화하게 해서 작물이 발화하도록 돕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1번 알파 아밀라제는 녹말을 가수분해해서 당으로 분해하는 촉매하는 효소고요. 베타 아밀라제는 다당류의 알파1, 4 글루코사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해서 연속적으로 마이토스 단위를 제거하는, 이렇게 다당류를 이제 분해하는 거고요. 펩티다제는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지질대사는 리파아제 기억해 두세요. 3번입니다. 종자의 형성 과정에서 종자와 과실로 발달하는 조직은, 자, 종자를 형성하려면요, 식물이 영양 번식도 해야 돼요. 뿌리도 생겨야 되고 작물이 줄기, 잎 생겨야 되는데, 이런 기관은 영양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와 과실, 이렇게 종자를 얻게 되는 생식 분열 조직을 우리가 4번 생식 분열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번 1, 2, 3, 4번 보시면 체세포 조직과 이제 영양분열 조직은 이제 유사하게 보기도 하지만, 체세포라는 거는 생식세포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열 조직은 옆 밑에 보셨던 것처럼 잎, 줄기, 뿌리고요. 통도 조직은 통한다. 뭐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관, 체관, 이런 기관들의 조직을 물관체관을 통도조직이라고 합니다. 3번 종자 형성 과정에서 종자와 과실로 발달하는 조직은 생식세포가 분열해서 발달된 조직이기 때문에 4번이에요. 4번 종자 전염병의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종자를 보관하시거나 종자를 채종하셨을 때 이게 종자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정, 다른 말로 하면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천에다가 이제 종자를 배양해서 검정하기도 하고, 유묘, 어린 묘를 병을 확인해서 조사하시기도 하고요. 혈청학적 병, 특히 이제 엘리사,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엘리사 검정법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닌 것은 4번인데요. 연료 소독하는 거는 종자 전염병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온도 처리해서 종자 전염병을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닙니다. 5번. 영양번식의 이점이 아닌 것은? 영양번식의 이점. 자, 우리가 우선 영양번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물을 보면 잎, 줄기, 뿌리 부분 있죠? 잎, 줄기, 뿌리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영양번식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번식은 우리가 접수의 특성, 아니면 기존의 작물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죠. 또한 종자 번식을 할 때보다 개화 결실이 촉진이 되고요. 또한 종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식물에 대체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인 크기나 전체적인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접목을 통해서는 병충해 저항성이 강해지고 토양 적응성도 높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점이란 말이 영양번식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이 틀렸어요. 자, 풍토 적응성, 그 지역의 적응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의 1번입니다. 6번. 종자의 건조제인 실리카겔은 상대 습도가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화하는가? 종자를 건조한다. 우리가 종자를 보관하실 때 어떻게 상태를 보관하죠? 저온, 그 다음에 건조, 밀폐 이런 식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종자를 보관합니다. 그때 건조제로 많이 쓰이는 게 실리카겔이에요. 이 실리카겔은요, 제습을 합니다. 습기를 머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리카겔의 그 알갱이에 45%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요. 코발트 염소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청색에서 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리카겔이에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김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하얀 그런 가루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리카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습을 머금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청색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용기의 구격이 10kg다. 이때 10%인 건조제 1kg를 넣게 되면 건조제의 색이 변하지 않으면 상대 습도가 45% 이하가 되기 때문에 종자를 몇 년 동안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5%로 기억해 주세요. 7번 테트라졸리움 검사법. 테트라졸리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를 TTC라고 합니다. 테트라졸리움은 TTC 검사다. 이 종자를 검사하는 것은 활력 있는 종자,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종자와 비활력 종자, 생명력이 없는 종자를 검사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활력 종자의 세포는 어떤 색깔로 변하나요? 자, TTC 검사는요, 이렇게 적색이 나타나는 그런 검사 방법이에요. 퀵 테스트라고 해서 활력 있는 종자가 먼저 호흡을 하겠죠.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서 생긴 탈수소 효소가 테트라졸륨의 용액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가 쉽고요. 이것들은 종자를 칼로 자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종자 검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종자에 따라서는 반으로 갈라서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종자의 색깔을 통해서 살아있구나, 얼마큼 살아있는지 이 색깔의 그런 범위에 따라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입니다. 자, 활력 있는 조직의 탈수소 효소의 활동으로 방출된 수소이온, 수소는 H 플러스죠. 이 이온이 테트라졸륨의 분자와 결합하면은 붉은색의 포르마존이 형성되는데 그 포르마존의 색깔이 이제 때문에 우리가 종자가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 답은 2번이에요. 8번. 종자의 열풍 건조에서
발화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종자를 건조를 하게 됩니다. 수분이 너무 많이 머금게 되면은 종자가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높이고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을 통해서 건조를 시킬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고온이겠죠. 자, 종자의 고온을 이제 노출이 되면 단백질이 불활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8번의 고온을 이제 가장 조심해서 생각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9번, 종자가 발화하는데 장애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며 휴면과 관련 있는 물질은 자, 종자가 발화할 때 발화가 잘 안 되게 하는 물질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1번이에요. ABA. 이것은 아브시스산이라고 합니다. 종자의 발화 억제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있으면 종자가 휴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면을 하는데 나타나는 물질, 그리고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따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에틸렌, 쥐베렐린, 이 종자에 영향을 주는 이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종자를 발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촉진 물질입니다. 10번. 배의 미숙 때문에 발화가 늦어지는 경우 이 종자는 모식물에서 떨어진 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발화하게 되는가? 배. 자, 종자 구조를 항상 그려보세요. 이렇게 벽시를 이제 기준으로 그려보면 벽시에 요 밑에 쬐끄만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땐 보이지 않지만 이 쌀 종자의 겉부분에 있는 게 이제 쌓여져 있는 게 종피라는 종자 껍질 부분이에요. 이렇게 종자의 구조에서 이 배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여러분도 배 아프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그 배와 이 배는 좀 다릅니다만 이 종자 구조에서 배는 앞으로 식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미숙하면은 싹이 잘 안 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식물, 이 종자가 떨어졌던 원래 엄마 식물인 여기에서 떨어진 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면 후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잖아요. 식물에 종자가 달려서 여기서 완전히 숙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쭉 따로 떨어져서 종자 상태 자체로도 이제 후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발화율, 발화세, 그리고 여러 가지 품종면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종자의 유전적 퇴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종자가 퇴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퇴화의 종류 몇 가지죠? 자, 세 가지가 있죠? 자, 유전적 퇴화가 있고, 또 환경적 퇴화가 있고, 생리적 퇴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전적인 퇴화는 자, 자연 교잡, 여러 가지가 섞이는 것을 억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교잡이 돼서 혼입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 번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퇴화에서는 자연 교잡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육기 조절, 그리고 충실한 종자 선택, 종자 소독 철저,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유전적인 퇴화가 아니라 생리적인 퇴화,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종자의 수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이 틀렸는데요. 4에서 10도씨 상태로 이제 상대 습도가 70에서 80%면 종자의 수명이 길어진다. 자, 아직 가늠이 안 올 수가 있어. 4에서 10도? 아, 이게 어느 정도 온도지? 생각하시면 냉장고 온도가요, 여러분. 냉장고 온도가 약 5도 정도 됩니다. 5도. 자, 그리고 상대 습도가 70에서 50%면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조사다 하면은 한 50%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대 습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제일 틀렸어요. 1번, 3번 볼게요. 성숙한 종자는 미성숙한 종자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그래서 우리가 체종을 하게 됐을 때 성숙한 상태에서 체종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숙한 우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숙한 종자가 훨씬 더 이제 생육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환경에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셔서 보관하신다면은 수명을 오래간 보관하실 수 있는 거죠. 저장 시작 2번. 저장 시작 당시에 발화율이 높은 것일수록 천립중이 무거운 것일수록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다. 자, 발화율이 높다. 발화할 수 있는 비율이 높고 그리고 천립중, 1000개의 무게가 천립중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것일수록 수명이 긴 편입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양분이나 전체적인 그런 퀄리티가 보증이 되는 거죠. 3번. 종자를 건조하여 종자 수분 함량을 적게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 종자의 그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건조 함량을 뭐 12%에서 수분 함량이 13% 정도 상태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틀린 답은 4번입니다. 13번. 종자의 체종 체계. 체종이라는 게 뭐죠? 종자를 채취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중 마지막 단계는 자, 우리가 종자를 할 때 가장 육종가가 먼저 시작하는 게 기본 식물 종자입니다. 기본 종자라고 얘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키워서 나가는 게 원원종, 그 아래 단계가 원종, 마지막으로 이제 농민이 얻게 되는 게 보급종이에요. 저도 지금 쌀 보급종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단계를 아셔야 되고 답은 1번이에요. 우리나라 그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팥,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좋죠. 네, 또이 종자의 보급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국립종자원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활성화 있게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네.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4번. 영양번식에 의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작물은 영양번식, 우리가 식물체의 뿌리, 줄기, 잎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게 영양번식이에요. 그래서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딸기 이런 작물들을 이용을 주로 영양번식을 하는데요. 마늘, 양파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심고요. 고구마는 이제 봄에 심고, 감자도 봄, 딸기도 보통 이제 9월 달에 정식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딸기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왜 딸기 종자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런너를 통해서 번식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번식하는 작물, 영양 번식하는 작물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생화학적 검사의 일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씩 걸리는 발화 검사보다 종자의 발화 능력을 빨리 알 수 있어서 간이검적법, 퀵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것은 앞에서 했었죠? 답은 1번 테트라졸리움 검사법입니다. 16번입니다. 종자의 내적 휴면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종자의 휴면을 크게 보면요. 내적 휴면과 이제 외적 휴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 내부적인 자발적인 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피가 단단할 경우, 전체적인 형태가 종자가 미숙할 경우에 배에 억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종자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에 틀렸죠. 온도, 수분, 산소, 광선 이런 거는 환경적인 조건이죠. 이런 게 부적당할 경우에는 이거를 외적 환경 휘면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6번의 3번이에요. 17번입니다. 저장 종자에 큰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종자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병해충이나 이제 서류, 이제 설치류, 주위로부터 보관을 잘 하셔야 되죠. 특히 또한 고온, 과습, 다습한 이런 환경적인 조건도 이제 항상 살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7번. 이게 제일 가장 큰
먼 요인이기 때문에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자를 저장하실 때도 농약을 살포를 해요. 그럴 때도 농약을 너무 많이 치시면은 이 PLS에 이제 걸리게 돼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이 농약도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을 선택하기 위한 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 토마토가 다른 엽근 체류에 비하여 1대 잡종 체종에 있어서 특히 유리한 점은? 자, 토마토, 우리가 과채소, 이렇게 생각하죠. 과채소, 채소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자, 그리고 요건 가직과 작물이에요. 가직과 작물. 다른 엽근체류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겠죠. 자,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수박이 있고 수박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토마토는요. 1대 잡종 체종, 바로 F1 종자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토마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마토 한 과당 종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토마토를 큰 토마토 있죠. 이제 주먹만한 토마토를 이제 잘라서 먹게 되면 그 안에 종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회 교잡에서 많은 종자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수분 함량이 15%인 밀종자의 평형 습도가 상대 습도 70%일 경우 상대 습도가 80%인 창고에서 보관한다면 밀의 수분 함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습도가 75%에서 80%로 이제 올라서 상승되었습니다. 상대 습도가 올라가게 됐으니까 종자 자체에 영향을 주겠죠? 종자 자체에도 수분 함량도 증가하는 거죠. 답은 19번의 2번이에요. 20번입니다. 종자가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종자가 이제 뭐가 틀렸냐면 여기서 4번 한번 볼게요. 저장양분인 전분, 지방, 단백질 등은 형태의 변화 없이 조직 내에서 이용된다. 자,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요, 이 전분, 지방, 단백질 등이 가수분해가 돼서 이제 옮기기 쉬운 상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리파제, 뭐 아밀라제, 이런 펩티다제 그런 효소 등이 작용을 해서 분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에 영향을 줘서 배의 양분에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종자의 물의 흡수는 침윤과 삼투에 의해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물 자체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종자 종피를 뚫어서 침수되고 그리고 삼투 작용이 되는 거죠. 세포니까요. 자, 2번. 종자가 물을 흡수하는 상태는 종피의 성질과 세포벽의 성질이 작용한다. 그래서 종피의 상태에 따라서 종피가 두껍게 되면 우리가 종피의 겉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파괴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자, 3번. 식물의 종자를 일시 발화시키고자 할 때는 침종, 동그라미. 침종이라는 거는 이제 물에 담그는 거죠. 침종 작업을 하는데, 침수 시에 스며든 물은 종자 내의 가수분해를 돕고, 단당류가 발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자 발화 과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수분 흡수예요. 수분. 자, 그 다음에 뭐 온도, 그 다음에 산소, 마지막에는 종자마다 다르지만 광까지 이렇게 수온, 산광 이렇게 항상 외워두세요. 그래서 수분 흡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21번. 불임과 관계되어 있는 환경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작물이 생식력이 조금 부족하게 되거나 힘든 경우를 우리가 불임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작물 자체의 영양 단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외적 환경으로는 수분, 광, 온도, 그 다음에 병해충 등이 있습니다. 토양이 제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답은 21번에 3번이에요. 22번 볼게요. 두 유전자가 공존할 때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표현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형질만을 나타내는 유전자. 이게 바로 덮는다. 피복 유전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쌍의 유전자 중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상위에 있는 유전자를 이제 피복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 부분도 이 교재를 보시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23번. 세포질적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최종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잡종강세 육종법, 그래서 F1 종자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최종 체계가 있거든요. 세 가지 최종 체계.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인공교배가 있어요. 인공교배. 앞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꽃이 펴에 있으면 그것을 서로 교배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F1 종자를 생성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고추 종자 같은 경우에는 고추 작물 같은 웅성불임성을 이용해요. 그래서 웅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추가 작물들 이런 것들은 자가불합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F1 종자를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웅성불임성 중에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웅성불임성은요, 유전자 자체에 웅성, 남자 쪽이 불임이 되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세포질에 이제 웅성불임 유전자가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포질과 또 유전자가 이제 두 개의 영향을 줘서 웅성불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23번의 문제는 이 세포질의 웅성불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제 4번이 이제 틀립니다.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이용함으로 종자 체종량이 많다. 사실 이거는 제일 틀린 거. 종자 체종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부터 먼저 보고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웅성불임성이 있으면요, 재웅, 이게 꽃가루를 화분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꽃에 암술수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술 이렇게 있고 옆에 수술이 있어서 이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떨어지면 이걸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꽃가루를 제거해주는 화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손이 번거로운데 웅성불임성은 웅성 자체가 수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한 연속 역효잡에 의해서 핵이 교환되거나 핵이 교환돼서 세포질 인자만을 집어넣은 불임계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포질 웅성불임성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로 인해서 웅성불임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웅성불임계 유지는 쉽죠. 하지만 종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에서는 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가불합성보다는 이제 체종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가불합성보다는. 그래서 답은 23번에 4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재 내용을 더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꼼꼼히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번이에요. 암술의 구성기관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암술 수술 기간 개수 생각하셨나요? 암술은 총 3개, 수술은 2개로 볼 수 있어요. 암술 그 밑시간 생기는 C방, 자방이라고 합니다. 화주, 암술이 달려있는 긴 그런 대, 화주와 암술대. 그리고 주두, 맨 위쪽에 붙어있는 부분이죠. 주두, 암술머리. 수술은 약, 꽃가루라고 하고 화사, 수술대. 그래서 용어 자체도 정리하시고 이 그림도 같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면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25번 형질의 변이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에 틀렸는데요. 연속 변이를 보이는 형질 중 폴리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개별 유전자가 작용하는 값이 환경 변이보다 크다. 말이 조금 어렵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연속 변이를 보이는 경우 환경 영향 결과와 여러 유전자 효과가 이제 중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유전자가 작용하는 값이 큰 게 아니고 환경 변이 쪽이 훨씬 더 여러 유전자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속 변이, 뭐 그다음에 폴리진, 양적 형질 이런 것들이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이 교재 참고하시면 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나머지 거 한번 좀 더 볼까요? 형질의 표현은 형질, 어떤 그 종자의 특징적인 표현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맞죠? 뭐 유전자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유전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2번 유전력은 유전할 수 있는 그 힘이죠. 양적 형질의 변이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치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유전력이 잘 이동되는지 그 다음 세대로 잘 유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통계치의 이제 기준인 거고 4번 딴곡가루 바지성 같은 말로 타식성 작물에서 원치 않는 우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보다 원치 않는 열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이 어렵다. 아, 이게 참 말이 어렵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타식성 작물에서 교배를 했어요. 교배를 하고 이제 유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성 유전자는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쉬워요. 그런데 열성 유전자는 선발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유전자를 이렇게 선발해서 도태된다. 다음 거로 번식을 안 시키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에 이제 틀렸는데 다른 이제 보기 문제도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네. 자, 26번 한번 볼게요. 26번. 육종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육종이 뭐죠? 종자를 이제 육성하는 거죠. 종자 육성하는 게 종자 육종입니다. 왜 육아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자 육종을 할 때 성과가 뭐가 있냐면은 수량을 증대시키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또 생력화를 위해서 생력화, 생산력 증대를 위한 거죠. 생력화. 생력화를 위해서 기계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또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병성 작물의 품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병성 작물. 2번도 재배 지역이나 계절의 제한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은 기상 이유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환경 적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육종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노력하고 계세요. 네. 자, 27번 볼게요. 해당 작물의 도입 품종으로 틀린 것은 육종 방법 중에요. 도입 육종법이 있습니다. 도입 육종법. 자, 도입 육종법이라는 건요. 외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품종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의 후지 같은 말로 이제 부사라고 하고요. 자, 또한 벼의 추정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키바레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포도의 거봉, 우리나라 건 줄 아셨죠?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에요. 특히 요새는 포도의 샤인머스켓, 굉장히 대단하죠? 그것도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입 육종법인 거죠. 자, 2번 복숭아 중에서 유명이란 품종이 있습니다. 유명, 굉장히 이름이 예쁘네요. 이 유명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틀렸어요. 28번 품종의 변천과 관계가 먼 것은 품종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셨어요. 그거의 발달 단계를 생각하시면 4번에 이제 제일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이 원하는 작물, 원하는 이제 선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우리가 육종가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시고요. 농업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가장 거리가 먼 게 국가의 정치 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8번의 4번이에요. 29번
육종에서 이용될 수 없는 변이는, 자, 육종에서는요, 계속 번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자꾸 번식되고 이런 유전 변이와 교잡 변이, 돌연 변이가 육종의 소재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환경 변이는요, 비유전 변입니다. 그때 시기만 나타날 수 있는 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답이 먼 게 29번의 1번이에요. 30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무융합 종자 형성, 무융합 종자 형성.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융합 종자 형성은요, 우리가 종자 번식을 통해서 이루어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헤테로 이형 접합 장체가 마치 고정된 것처럼 되어서 후대로 전해지는 것을 무융합 종자 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암술수술의 교배로만 종자가 성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뭐 배만 뭐 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에 그런 꽃가루만 번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런 뭔가가 나타나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이형접합 상태이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유전 분리가 일어나지가 않고요. 또한 유성생식과 같이 정상적인 종자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배우자의 융합성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번식은 되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배우자의 이제 한쪽 부분의 배가 발달돼서 유성 생식과 같은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양분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포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융합 종자 형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믹시스라고 아포믹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수정생식, 무융합 종자 형성. 아, 말이 참 어려워요. 자꾸 리드미컬하게 외워주세요. 아니면 트로트를 틀어놓고 좀 해주시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